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드론에 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요즘 취미로 드론 날리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싸고 희귀한 취미였던 드론이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드론 조종을 배울 정도로 대중화가 됐죠.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도 꼽히는 드론은 정부가 지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드론 산업 전망이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제 주변에도 취미로 드론을 좀 갖고 노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중국산 드론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드론에 있어서 1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드론 가운데 우리가 접하기 가장 쉬운 게 촬영용이나 취미용 드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 기업인 DJI, 이 한 개 회사가 전 세계 드론 소비자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론은 전체 드론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드론 가운데서는 군사용이나 농업용, 배송용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의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드론 점유율은 약간 낮아지고요. 더욱 중요한 드론의 기술력만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등은 현재 미국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의 무인기 생산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이 공동 3위로 추산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7등으로 기술력이 좋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취미용 드론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1등은 미국이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나라는 7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드론 기술력도 선진국에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드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제도적 문제인데요. 이 드론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꼽는 이제 가장 큰 힘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하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드론은 추락할 경우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이나 또는 비행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현재 비행장 등 주요 시설물 반경의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150m, 높이 150m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때문에 드론 개발 업체들은 지방에 있는 이 주요 시설물이 없는 곳에서 드론 비행 시험을 하곤 합니다. 시험 비행 때마다 비행 구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다는 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고요. 지방 항공청과 또 국방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 보통 거의 일주일까지도 걸린다는 점이 이 드론 개발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시험 비행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가서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한계점이 있다면요. 네, 두 번째는 주파수 문제라고 하는데요. 무인항공기가 이 관제실과 통신을 하려면 주파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주파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드론은 군사용 주파수 등을 피해서 특정 주파수만 쓰게끔 이제 돼 있는데요. 드론 개발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험 비행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좀 현재는 모자라다. 예.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불법 주파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드론을 현재 날릴 수 있는 공역도 좀 부족하고 주파수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 개발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규제가 일정 기간이나 또는 일정 지역에서 면제되면서 드론 분야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3일에 국내 드론 업체 현장에서 이런 고충을 듣고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농지임에도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규제도 푼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좀 더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계 점유율로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드론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술력으로 보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또 최근 드론 사용 업체나 어떤 드론 관련한 이 자격의 취득자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드론 운영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드론 운영 시장이 지난해 기준 1년 만에 2배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 IT 통신 사업이 발달해서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말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IT 기술이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IoT를 접목한 뭐 드론의 활용도라고 한다면 게임, 레저, 스포츠 뭐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분야와 새로운 드론을 접목을 시킨다면 세계의 탑3 안으로 드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정부도 드론 기술 개발에 이동통신사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최근에는 SK텔레콤이랑 협업해서 이제 과기정통부가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LTE 네트워크 인프라와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동통신망을 기본으로 하면은 기존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방식보다 더 안정적인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5G 기술이 상용화되는 첫 해인 만큼 이 5G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5G 통신과 드론의 결합이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활용한다면 드론의 성장세 더더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현재 드론 산업이 매우 태동기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드론 산업이 성숙했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이 제품 수준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가 드론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2,750억 원을 지원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물론 기술 개발이 잘 되더라도 상용화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성장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